자, 오늘 정석 문제풀이부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흔들지 말고요. 발 흔들지 말고요. 흔들리면 네가 흔들면 이게 떨려 같이. 발 떨지 마세요. 왼발 떨면 이게 흔들린다니까. 자, 오늘 정석 6단원 보겠습니다. 왜 이러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석 6단원의 유제 6번 보겠습니다. 정석 6단원 유제 6번. 네, 몇 페이지냐? 110페이지네요. 110페이지의 유제 6번 보시면 전체 두 부분집합의 전체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A랑 관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대요. A와 B의 포함 관계가 이런 식. 그럼 이건 문제의 종류에 따라 두 종류로 해석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B고, 이게 A인. 이런 형태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2개가 아니고 3개짜리 여러 개가 나오면 이런 식의 해석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A, B가 있는데 요 B가 혼자 있는 요 부분 있죠. B차 집합 A. 요 부분이 공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푸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편할 때도 있는데요. 요게 편할 때도 있습니다. 자,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로 한번 해보죠. 첫 번째는 A 합집합 B예요. A 합집합 B면 A와 B를 같은 방향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럼 똑같아요? B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A 교집합 B입니다. A 교집합 B면 A와 B를 반대 방향으로 해주면 겹치는 게 없겠죠? A랑 같습니다. 그리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A 교집합 B가 아까 A였잖아요. A였으니까 이건 A의 여집합이 되고요. 문제에서는 그걸 B의 여집합이라고 했으니까 틀리죠. 됐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오늘 배우는 명제를 배우면 조금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림을 좀 그려보죠. 자, 요 그림으로 해볼게요. 요 그림으로 한다면 이렇게 해서 U 있고요. 여기 B 있고 여기 A가 있습니다. 그러면 A의 여집합 부분을 한번 칠을 해볼 거고요. A의 여집합은 이만큼이네요. 이만큼이 A의 여집합이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반대로 칠하면 요만큼이죠. 이만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을 모두 포함하고 요 부분이 더 있죠.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을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됐고요. 마지막 A차 집합 B라고 되어 있어요. A차 집합 B라는 건 A 중에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 더 크게 요렇게 B, 요렇게 A 있는데 A 중에서 B와 겹치는 부분 여기죠.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유제 6-10번입니다. 원소의 개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소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전체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전체 원소의 개수는 30개인데 A 교집합 B는 8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소의 개수 이야기니까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건 제일 많이 겹치는데 원소부터 써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겹치는 부분 여기죠. 여기에 원소의 개수가 문제에 A 교집합 B가 8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8개 있네요. 8개 있고요.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고요. 있는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건 사실 A 합집합, B의 여집합과 같습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을 쓴 거예요.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이렇게 돼서요. A 합집합이면 이만큼이죠?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이 바깥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바깥 부분의 원소가 17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 여기랑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 A, 여기 B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 둘, 셋, 넷을 더하면 전체 개수가 나와야 되죠. 전체 개수 30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30개는 A 더하기 B 더하기 8 더하기 17입니다. 그럼 A 더하기 B는 얼마예요? 5개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NA라고 되어 있고요. 더하기 NB라고 되어 있어요. A의 원소의 이만큼을 말하는 거니까 A 더하기 8이죠. A 더하기 8이고요. B의 원소의 개수는 요만큼이니까 B 더하기 8입니다. 그럼 둘을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16이죠. 근데 A 더하기 B는 얼마였어요? 5였죠. 그래서 21이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많이 겹치는 부분이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오면 저렇게 미지수를 넣어서 하시면 되고요. 많이 겹치는 데부터 꼭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야 영향을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로 넘어가 보죠. 연습 문제 6-3입니다. 6-3 보시면 3개짜리 나와 있죠? A, B, C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A, 그 다음에 이렇게 B, 그리고 이렇게 C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그림으로 그렸고요. 여기에서 문제에서 A차 집합 B라고 되어 있어요. A차 집합 B면 A 중에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A 중에서 B와 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요. 나머지 부분이고 문제에서 다른 것들도 있는데 합집합이니까 방향을 같게 해주겠습니다. 이게 A차 집합 B가 되는 겁니다. B차 집합 C 있어요. 그럼 B 중에서 C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B 중에서 C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인데 문제에서 합집합이니까 같은 방향으로 그어주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C차 집합 A에서 A가 있어요. C에서 A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역시 합집합이니까 같은 방향으로 해줄 겁니다. 이렇게 됐네요. 이 친구들이 뭐래요? 문제에서 공집합이랍니다. 그러면 여기도 비어있고요. 여기도 비어있고 여기도 비어있고 여기도 비어있고 여기도 비어있고 여기도 비어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다 비어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이 친구가 공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A는 사실 하나, 둘, 셋, 4개의 영역에 있는 거죠. 앉으세요, 빨리. 하나, 둘, 셋. 왜? 빨리 앉으세요. 핸드폰 제출하고 빨리 앉으세요. 출석 찍었어요? 빨리 찍고 들어오세요. 자, A는 하나, 둘, 셋, 넷에 해당하는 친구인데 여기 3개가 공집합이죠? 그럼 A는 모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A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A가 여기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B도 하나, 둘, 셋, 넷으로 나눠져 있는데 공집합, 공집합, 공집합이니까 모든 B가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이 C의 위치인데 C가 요 3개가 비어있으니까 모든 C가 여기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럼 A와 B와 C가 모두 같은 영역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A는 B는 C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문제에 주어진 내용이 결국 A와 B와 C가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C 교집합하고 B차 집합 A의 여집합 되어 있고요. 이 친구를 다시 한번 차집합 B를 하세요. 인데 A, B, C가 모두 같잖아요. 모두 A 볼 겁니다. 그러면 A 교집합, A 차집합 A의 여집합 하고 나서 차집합 A를 하는 거예요. A 차집합 A는 얼마인가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는 없죠? 그럼 공집합이에요.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예요? U입니다. 교집합 A예요. A와 전체에 겹치는 부분은 A가 되겠죠. 그럼 A 차집합 A니까 다시 공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해결하시면 되고요. 뭐 흡수 법칙이나 그런 거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책 피시고요. 연습 문제 6-4번 보겠습니다.
6-4번 보시면요. 전체는 0, 1, 2, 3, 4, 5인데 A가 3, 4, 5래요. 근데 첫 번째 조건 A는 3, 4, 5인데 첫 번째 뭐라고 나왔냐면요. A의 여집합, 합집합 B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의 교집합 A가 3하고 4래요. 됐죠? 자, 이걸 보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이게 혹시 뭐에 해당하는지 그려봤나요? 이거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A, B 있어요. A의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A를 제외한 나머지. 그 다음에 합집합이니까 같은 방향으로 해서 B. 같은 방향으로 해서 B. 그러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죠. 우리 이 부분을 뭐라고 불렀죠? H차집합 B죠. 그래서 지금 빗금친 부분 사실 얘는 H차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그리고 이게 눈에 한번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기억나요? 선생님이 드모르간의 법칙 하면서 교집합, 합집합은 드모르간의 법칙 이야기가 있는데 차집합은 없다. 그러면서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꾼 걸 보여드리고 나서 이게 분배되면서 A 여집합, 합집합 B가 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나중에 많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익숙해지면 이걸 보고 차집합의 여집합이구나 라는 사실까지도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냥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 친구, 지금 빗금친 친구와 A의 교집합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그어서 겹치는 범위를 찾는 거죠. 겹치는 범위 어디밖에 없나요? 여기밖에 없네요. 그럼 사실 좌변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A 교집합 B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전체 다시 그려보면 U 있는데 A, B인 거예요. 근데 A 교집합 B가 3, 4예요. 근데 A는 3, 4, 5니까 여기 5가 오겠죠? 그럼 남은 친구들이 있어요. 전체가 0, 1, 2, 3, 4, 5라고 했는데 3, 4, 5의 위치는 결정이 돼버렸죠? 그럼 0, 1, 2가 여기 아니면 여기 올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에 0, 1, 2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 조건이 뭐라고 그랬냐면 집합 B의 원소가 가장 적은 걸 가진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에 이 0, 1, 2가 오지 않고 0, 1, 2가 모두 여기에 오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B는 결국 의미하는 게 뭐예요? 3하고 4가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얼굴 보고 웃는 건 실례인 거 아니냐? 네. 네. 아, 그래요. 일단 쉬는 시간에 핥아서 드세요. 떡볶이 먹다 늦은 거예요? 네. 다음부터는 일찍 다니세요. 네? 다른 이유도 아니고 떡볶이 먹다 늦는 게 말이 됩니까? 이래놓고 또 쉬는 시간에 뭐 먹으러 갈 거잖아요. 아니죠? 네. 다이어트인데 무슨 떡볶이를 먹습니까? 그래요. 근데 왜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아, 졸사 찍는 시즌이구나. 그렇네. 근데 언제 찍는데? 그럼 포기가 너무 빠른 거 아니? 좀 더 할 만한 거 아닙니까? 뭐 며칠이나 됐다고. 그래요. 포토샵 해달라고 그러면 요즘은 해주지 않나요? 안 해주나요? 포토샵 안 해줘요? 그래요. 그럼 생긴 그대로 나오겠군요. 자, 6-4의 2번입니다. A와 C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1번에 있던 거는 무시가 되고요. A와 C 있는데 여기가 공집합이라고요. 여기가 공집합이라요. 근데 A는 그대로 3, 4, 5입니다. 그럼 3, 4, 5가 여기 있겠죠. 그럼 아까 이야기처럼 전체는 뭐냐면 0, 1, 2, 3, 4, 5가 있는데 3, 4, 5는 이미 위치가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0, 1, 여기 아니면 여기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를 편의상 뭐 쓸 수는 있지만 편의상 알파 영역이라고 생각해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베타 영역이라고 생각해 줄게요. 그럼 0, 1, 2는 알파 아니면 베타에 위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0은 알파 아니면 베타에 있을 수 있고요.
1도 알파 아니면 베타, 2도 알파 아니면 베타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파, 베타가 선택되면 사실은 0, 1이 여기 오고 여기에 2가 온다고요. 그럼 그때 C는 0, 1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결국 0, 1, 2의 선택지에 따라서 C의 집합이 결정된다. 알겠습니까? 여기 어디 가 있어요. 0, 1, 2의 선택지에 따라서 C의 집합의 형태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집합 C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정석이라서 옛날 책이라서 이래요. 요즘은 이 C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여러 개 나오면 구하세요가 아니고 모두 구하세요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죠. 그래서 사실은 C가 될 수 있는 건 0, 1, 2가 여기냐 여기냐에 의해 생기는 둘이니까 8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C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된다고요? C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된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 공집합, 그 다음에 1만 있는 거, 0만 있는 거, 2만 있는 거, 그 다음에 0, 1 있는 거, 그리고 0, 2 있는 거, 1, 2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1, 2, 0, 0, 1, 2 이렇게 총 8가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집합 C는 이렇게 8가지 형태. 보통 요즘은 개수가 몇 개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8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문제인데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여기 3, 4, 5가 여기 있다는 내용만 나왔어요. 즉 여기가 공집합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봐요. 요즘은 집합 부분 어렵게 나와서 이런 정도까지 나와요. 3, 4, 5가 여기 있다는 내용만 나오고요. 여기가 공집합이란 내용은 없습니다. 예, 여기가 공집합이란 내용은 없어요. 여기가 공집합이란 내용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C는 몇 개의 집합이 될 수 있을까요? C 집합은 몇 개가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봐요. 64개요. 잘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조건인데 여기가 공집합이라는 내용만 빠져있고 3, 4, 5는 이쪽에 있다라고 할 겁니다. 빨리 생각해요. 선생님의 입에서 답이 나오길 기다리지 말고. 4개요. 여덟 개입니다. 찍어놓고서 막 이렇게 아쉬워하지 마세요. 영역으로는 하나, 둘, 3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나 C인 건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나 여기 있는 거나 똑같은 영역으로 쳐서 사실은 하나, 2개만 되는 겁니다. 2영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영역이니까 8개가 되고요. 만약에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정말로 아무런 조건도 없어서 그냥 A, C인데 문제에 나와 있는 건 A가 아까 한 것처럼 3, 4, 5 다 이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 C가 될 수 있는 건 몇 개일까요? C가 될 수 있는 건 몇 개겠어요? 빨리 생각해. 그런 생각까지 해보셔야 돼요. 요즘은 어렵게 나와서 정말 이 정도 선까지 나옵니다. (64개입니다) 3, 4, 5가 여기 아니면 여기를 선택한다 해서 3, 4, 5의 선택지 둘이니까 8개. 다른 친구들 있죠? 0, 1, 2가 여기 아니면 여기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8개 해서 8, 8에 64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식 몇 개 외워가지고 넣는 구조 문제들이 안 나와요, 요즘은. 그러니까 경우의 수 파트까지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의 거듭 제곱으로 단순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6-7입니다. 6-7. 6-7은 다른 것 때문은 아니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하고 싶어서요.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X
합집합 y에서 차집합 x, 교집합 y를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지난 수업할 때 거의 마지막 설명할 때쯤에 나온 내용이에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차집합한 거. 그러면 x 그리고 y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있을 때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차집합하면 남는 거 뭐예요? 여기만 남죠. 이거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거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왜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교환 법칙하고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 뭐라고 불렀어요?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차집합이 대칭으로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대칭 차집합이 나와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대칭 차집합 구조에서 가장 큰 원소가 속하는 쪽을 X에 속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Y에 속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가장 큰 원소가 속한데 이렇게 표시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줘요.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화장실 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잖아요. 선생님은 알 수 있습니다. 급한 얼굴이 아니에요. 너무 뭐. 화장실은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너 아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평온한 얼굴로 게임하고 있던데. 핸드폰 하고 있던데.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A, B, C가 있는데 가장 많이 겹치는 데부터 해줄 겁니다. A, B, C가 모두 가지고 있는 원소는 누군가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필재가 대답해 볼까요? A, B, C가 모두 가지고 있는 원소 뭔가요? 그거 보세요. 6-7에 A, B, C가 모두 가지고 있는 원소 뭐예요? 2죠. 그럼 A, B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원소는 이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어 있는 거예요. 이건 편의상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쓰면 공집합을 원소로 가진다는 뜻인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B와 C가 공통으로 가지는 건 2, 4죠? 2 여기 있으니까 4가 여기 오겠네요. A, C가 공통으로 가지는 건 2, 5예요. 그럼 2가 여기 있으니까 5가 여기 있겠죠. 그럼 A는 1, 2, 5로 이루어져 있는데 2, 5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1이 있을 거고요. B도 똑같이 2, 3, 4인데 2, 4가 여기 있으니까 3 여기 있고요. C는 2, 4, 5를 가지니까 여기는 비어 있겠죠.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A와 B의 대칭 차집합 형태를 우선 찾아보죠. A와 B의 대칭 차집합을 찾아본다면 A, B의 대칭 차집합은 여기랑 여기입니다. 자, 그럼 이 빗금친대에서 가장 큰 원소는 얼마인가요? 이 빗금친대 5죠. 5가 A에 속해 있나요? B에 속해 있나요? A에 속해 있죠. 그러면 A랑 B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자고요. 그게 문제의 약속인 겁니다. 그 다음에 B랑 C의 대칭 차집합 형태를 찾아보죠. B랑 C의 대칭 차집합 형태는 이렇게입니다. 이 영역에서 가장 큰 원소는 얼마인가요? 5죠. 5가 B에 속해 있나요? C에 속해 있나요? C에 속해 있죠. 그럼 C, B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A와 C의 대칭 차집합 형태를 찾아보면 이렇게죠. A와 C의 대칭 차집합 형태 이렇습니다. 가장 큰 원소는 얼마인가요? 가장 큰 원소는 얼마인가요? 4죠. 빗금친 부분의 가장 큰 원소는 4입니다. 그러면 C랑 A 중에서는 C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연속으로 표현하면 C가 제일 그 다음에 A, B의 대소관계 표현은 이렇게죠. 그래서 C, A, B 이게 되겠습니다. 됐죠? 뭐 특별히 뭔가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그냥 문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 대칭 차집합이라는 내용을 알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정석의 마지막 14번. 14번 풀었습니까? 14번 풀었나요? 읽어는 봤나요? 1분 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안 읽어본 것 같아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6-14번 보겠습니다. 운동복을 입은 학생 중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은 모두 여학생이다. 또 흰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의 30%가 여학생이고 여학생의 절반은 빨간색 운동복을 입었다. 흰색,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이 90명, 50명일 때 빨간색도 흰색도 아닌 운동복. 그럼 운동복의 색깔은 빨간색, 흰색, 그 외에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빨간색, 흰색 그 외에 있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A가 빨간색이라고 생각할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흰색이라고 생각할 거고요. 그러면 요거는 존재할 수 없겠죠. 그죠? 빨간색이면서 흰색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바깥은 빨간색도 흰색도 아닌 그 외의 색깔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학생 아니면 뭐밖에 없어요. 남학생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해서 C라고 한다면 이게 여학생이에요. 여학생이에요? 그럼 여학생이 아닌 이 바깥 부분 있죠? 그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남학생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남학생인데 그 외의 색깔 옷을 입고 있는 학생. 여학생인데 그 외의 색깔 옷을 입고 있는 학생. 여학생인데 흰색 옷을 입고 있는 학생. 남학생인데 흰색 옷을 입고 있는 학생. 여기도 공집합일 거고요. 흰색이면서 그 빨간색일 수는 없으니까요. 여학생이면서 빨간색을 입고 있는 학생, 남학생이면서 빨간색을 입고 있는 학생.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더 그리지 않는다고요. 4개짜리로 그리는 건 사실상 안 나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니면요. 그래서 3개를 그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문제에 뭐라고 했냐면요. 흰색,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이 90명, 50명이래요. 흰색 90명, 빨간색 50명이라고요.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복을 입은 학생 중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은 모두 여학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은 모두 여학생이라고요. 그럼 여기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남학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50명이라고 했는데 하나, 둘, 셋, 넷을 합쳐서 50인데 3개가 비어있으니까 여기가 50명이라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흰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의 30%가 여학생이래요. 흰색 90명이라고 그랬죠? 그럼 90명의 30%는 몇 명입니까? 27명이죠. 여학생이라고요. 그럼 남은 63명이 남학생이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여학생의 절반은 빨간색 운동복을 입었대요. 빨간색 운동 입은 게 50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절반이래요. 그러면 나머지 합쳐서 50이 돼야겠죠. 그럼 여기가 몇 명? 23명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였어요? 빨간색도 흰색도 아닌 옷을 입은 여학생은 몇 명이냐? 여기 있네요.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23명. 됐죠? 이건 벤 다이어그램만 잘 설정해서 그린다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남학생 전체 숫자는 알 수가 없죠. 이 부분이 없어서. 근데 흰색 옷을 입고 있는 남학생은 63명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부교재 볼까요? 부교재는 문제수가 별로 없었네요. 자, 안 나오지. 162번입니다. 162번. 문제에 R은 전체인데 전체 집합 R은 실수라고 되어 있고요. A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X바. A의 원수 X예요. A의 원수 X인데
문제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이 0보다 큰 걸 만족시키는 거라고요. 자, 그럼 이거는 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2고요. 양수니까 양 끝값이죠.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5와 2의 양 끝값입니다. 이게 a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거 아니에요. 3, 4, 5, 6, 7 이런 정수가 아닙니다. x가 모든 실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친구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안 나오고 변수로만 설정이 되어 있는데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양수, 음수니까 사이값이죠. 땡땡땡의 사이값이에요. 이거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논다면 얘는 어딘가에 있는 알파와 베타에 들어가는 사이값이 될 겁니다. 됐죠? 됐죠? 자, 근데 문제에서 A랑 B를 합집합했대요.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겹쳤더니 전체가 됐대요. 그럼 이 알파, 베타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여기에 알파, 여기에 베타 있어야 된다고요. A 합집합 B가 전체라는 걸 이용해서요. 이런 구조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5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고 동시에 베타는 2보다 바꿉시다. 베타는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등호가 없고요. 이 친구들은 등호가 있어요. 정확히 알파가 여기, 정확히 베타가 여기 있어도 모든 실수를 가져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해도 됩니다. 이게 기억 조건으로, 첫 번째 조건으로 알 수 있는 거고요. A 교집합 B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A 교집합 B에 대한 내용은 X가 2부터 4 사이라고 되어 있어요. 둘의 겹치는 범위가 2부터 4만 겹친데요. 만약에 처음 그린 이런 그림이었다면 여기도 겹치고 여기도 겹치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없죠. 그죠? 이유가 뭐예요? 친구의 겹치는 범위가 정확히 없어서 여기에 정확히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근 알파는 마이너스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2부터 4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베타는 4가 됩니다. 그럼 두근 나왔네요. 이 친구의 두근 나왔으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로 A랑 B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졸라 초등학교 2학년입니까? 왜 갔다. 164번 보겠습니다. (164번이요) 전체는 35개고요. 문제에서 색칠한 부분이라고 나온 친구가 여긴데 이거 누구의 여집합인가요? 색칠한 부분이 누구의 여집합인가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 색칠한 부분을 여집합하면 뭐가 되나요? 오늘 했잖아요. 대칭차집합 됩니다. 이거 대칭차집합의 여집합 형태예요.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전체 35개, A는 14개, B는 17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8개예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A 차집합 B랑 똑같았죠? A 차집합 B는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가 몇 개? 8개. 근데 A가 몇 개? 14개래요. A가 14개니까 둘 더해서 14개 되려면 여기 7개 되겠죠. 그리고 B는 17개라고 했으니까 둘 더해서 17 되려면 여기 10개 있을 거고요. 하나, 둘, 셋, 넷을 더해서 35개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 둘, 셋을 더하면 25이네요. 어디가 6이에요? 그렇네요. 14네요. 미안해요. 여기가 6개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11개네요. 자, 그러면 요렇게 더하면은 25이죠?
25이고 전체는 35이라고 그랬으니까 10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10개예요. 10개니까 문제에서 해당하는 거의 원소의 개수는 6개, 10개니까 16개가 되겠죠. 안 어렵죠? 부교재 마지막 168번입니다. 168번도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아까 한 것처럼 남학생, 여학생 있었던 이야기처럼 남자 아니면 여자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세요. 168번 1분 있다 해보겠습니다. 읽어보시고 그래프 그려보세요. 카드 A 또는 카드 B를 이용하는 고객 중 남자 45명과 여자 50명을 대상으로 한다. 아까 전에 했었던 남학생, 여학생 이야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에 U가 있고요. 전체에 U가 있고요. A를 쓰는 사람. 원래는 사실 A를 쓰지 않으면 B를 쓰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 바깥으로 놔도 되는데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놨고요. A를 쓰는 사람, B를 쓰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 겁니다. 문제 제일 처음에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카드 A 또는 카드 B를 쓰는 사람 중에 라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쓰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녀가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더 그려서 여기를 C로 놓는 겁니다. 그래서 C는 여성이라고 놓을 거예요. 그럼 역시 여기 공집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여성이면서 B만 쓰는 사람. 여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여성이면서 A만 쓰는 사람. 여기는 여성이면서 A, B를 모두 쓰는 사람. 여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남성이면서 A, B를 모두, 남성이면서 B만, 남성이면서 A만 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문제에서 A와 B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와, 고객의 수의 합은 124명이다. 발 떨지 말아야 되니까요. 네. A와 B를 이용하는 고객은 나타나죠. 네, 12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더하면 124라고 되어 있는 건데 남자가 45명이고 여자가 5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 인원은 90명이라는 거죠. 전체 인원이 90명이에요. 그럼 저 전체 인원 90이 아유 미안해요. 선생님 말을 잘못했네. 전체 인원 9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더했을 때 90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랑 이렇게를 더했을 때 124명이라는 거고요. 요거는 NA와 NB를 더했을 때 124명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더하면 90명인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을 더하면 124명이에요. 어디? 여기 부분이 더 추가된 거죠. 그래서 124명, 90명이니까 여기 합치면 34명이 추가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깜빡거리냐 진짜. 어제는 안 그러더니. 자, 하나만 이용하는 남자의 수와 한 카드만 이용하는 여자의 수는 같대요. 그러면 하나만 이용하는 여기에 합하고요. 한 카드만 이용하는 여자의 수 여기에 합이 같대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34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합쳐서 90명이라고 했는데 하나, 둘이 같으니까 여기 4개를 더하면 몇 명이죠? 전체 90명인데 34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더하면 얼마예요? 56명이잖아요. 그래야 전체 90명 되잖아요. 근데 위에 2개 합하고 밑에 2개 합이 같으니까 사실 56명을 반반 나눠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28명이라는 겁니다. 여자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여자 50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두 군데에 28명이 있고 여기는 비어 있으니까 여기가 22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남자는 45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28명이 있으니까 여기에 17명이 있을 겁니다. 맞나요? 그럼 34가 안 되는데? 뭐 잘못 썼니? 고객 수의 합은 124명이다.
124명. 예, 맞고요. 그 다음에 한 카드만 이용하는 수, 한 카드만 이용하는 수는 같다. 28, 50. 숫자가 왜 안 맞는 것 같죠? 이거 푸신 분 있나요? 왜 숫자가 안 맞죠? 잠깐만. 이거 몇 번이었죠? 168번이었나요? 잠시만요. 선생님이 미쳤네요. 전체가 90명이 아니죠? 45에 50명이니까 95명이죠. 왜 이러냐. 전체가 45명, 그 다음에 90명, 45명하고 50명이었으니까 95명이죠. 그럼 여기가 95명이어야 되는데, 아까 124명이라고 그랬죠? 그럼 가운데 합쳐서 몇 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34명이 아니고, 얼마 돼야 돼요? 95하고 가운데를 한 번씩 더해져서 124가 더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124에서 95 빼면 얼마예요? 29명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가운데가 29명이어야 됩니다. 그럼 가운데 29명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더해서 95명이니까 95에서 29를 빼면 하나, 둘, 셋, 넷의 합이 나오겠죠. 29 빼면 얼마예요? 66이죠. 그러면 여기가 몇 명? 28명이 아니고 33명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도 33명이어야 되죠. 근데 아까 여자가 총 5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17이고요. 남자는 45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33명 있으면 여기 12명 있어야겠죠. 그래서 둘 다 하면 딱 29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여기 얼마냐고 물어봤죠. 두 카드 모두 가지고 있는 여자. 17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할게요. 리마인드 혹시 뒷부분 다 푸셨나요? 리마인드 29번 푸셨나요? 리마인드 29번 좀 볼까요? 11회차 29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x에 대한 부등식 3 절대값 x 플러스 5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1이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해가 존재한대요.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해가 존재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풀었나요? 부등식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뭡니까? 부등식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뭔가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겁니다. 어렵게 나올수록 고정적인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생각 하셔야 되고요. 이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이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시험 대비 듣기 전에 절대값 이야기하면서 이거 그리는 거 설명드렸어요. 절대값 안에 몇 차예요? 1차죠? 1차죠. 절대값 벗는다고 차수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곱셈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거 1차거나 그 이하가 될 겁니다. 차수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늘어날 수는 없죠. 1차나 1차 이하나 모두 직선으로 그려집니다. 그걸 활용해서요. 이 친구의 계략적인 그림을 그릴 겁니다.
이거의 양음이 변하는, 즉 x가 마이너스 5인 순간, 이거의 양음이 변하는 x가 마이너스 1인 순간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나오나요? 얘들아, 여기 봐요.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나와요? 12 나오나요? 여기를 지난다고요. x에 마이너스 5 넣으면 얼마 나와요? 4 나오죠. 됐죠? 그럼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 사이에서 변화가 없을 테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면 x에 0 넣으면 되겠네요. x에 0 넣으면 얼마 나와요? x에 0 넣으면 얼마 나와요? 가연씨, x에 0 넣으면 얼마 나와요? 그렇죠. 16 나와요. 알고 있었죠? 네, 0,16을 지납니다. 그래서 그림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6 넣으면 얼마 나오나요? 세아, x에 마이너스 6 넣으면 얼마 나오나요?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 그렇죠. 8이 나오죠. 8이 나와요. 그렇죠. 마이너스 6,8이 나옵니다. 절대값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긴다고요. 이게 좌측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그래프에 y 값이 k보다 작거나 같은 순간이 생겼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y는 k. 이런 그림이 된다면 k보다 밑에 있는 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이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y는 k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그래프가 k보다 밑에 있는 점 없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딱 경계에 있는 이 순간이요. y는 k인데 그게 이 점의 y좌표 4예요. 그럼 작거나 같은 거니까 점 하나가 있네요. 그럼 근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k가 이 순간 4보다 같거나 위에 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절대값을 모두 벗겨서 정리를 하시고 구간별로 나눠서 식을 쓰셔도 되는데요. 그건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그래프를 그려주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부등식의 접근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 정도 그래프는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57분이네요. 6시 7분까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핸드폰 제출 안 하신 분은 제출하세요. 진행하겠습니다.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시고요. 세교재, 오늘부터 세교재 나가는 거 보시면 되고요. 세교재 앞에 선생님이 그 스티커 드렸거든요. 스티커 본인이 붙이고 싶은데 붙이시면 되고, 세교재 처음 모습을 보시겠어요? 네, 앞면 보시겠어요? 앞면 보면 별이 좀 얼굴이 변했죠?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강인해졌어요. 여러분들도 좀 강인해. 야, 이 별 얼굴을 왜 가려놨어? 뜯지 마세요. 종이 찢어지더라고. 뜯으면. 네, 그래서 별의 얼굴이 좀 더 강인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2권이 됐으니까 조금 더 강해졌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1권은 귀엽다가 2권은 강인해졌죠. 중국 사람 같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중국 사람 얼굴 같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배경도 살짝 변했어요. 네, 살짝 변했고요. 드린 스티커는 적당히 알아서 아무데나 붙이시도록 하고요. 아, 그건 하지 마세요. 다른 학년에 있는 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학원의 벽에다 이걸 붙였다고, 스티커를.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본인 물건에 붙이세요. 본인 물건. 자, 그래서 오늘은 7단원 명제 나갈 거고. 왜 늦게 오셨어요, 자매님? 왜 늦게 오셨어요? 그래요. 자, 7단원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는 21일차라고 되어 있는 2권의 첫 번째, 거기다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너무 크게 적지 마세요. 이제 특별한 거 아니면 필기는 다 쪽만 해놨습니다. 2쪽 분량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해놨으니까 글씨를 너무 크게 적거나 막 휘갈겨 쓰지 마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명제입니다. 명제고요.
명제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참, 거짓을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입니다. 이걸 명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명확한 게 중요한 거죠. 명확한 게 아주 중요합니다. 뭐랑 비슷하지 않아요? 네. 제일 첫 장 있잖아요. 응?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 그래서 참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거든요. 명확하다. 우리 배운 거 중에 있었죠.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이야기를 하는 애들을 모아놨어요. 명확하게 어떤 애들을 모아놓은 거. 뭐라고 했었죠? 집합이었죠. 집합. 그래서 사실 명제는 뭐랑 거의 유사하냐면요. 개념 자체가 집합하고 유사합니다. 표현 방법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집합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합에서 있었던 내용을 명제로 또는 명제에 있는 내용을 집합으로 바꿔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합하고 명제가 한 단원이죠? 엮여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참거짓이 명확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럼 우리 집합할 때 기억나요? 키가 큰 사람 이런 거 안 됐죠? 크다의 개념이 불명확하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저 사람은 키가 크다. 참인지 거짓인지 불명확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사실상 명제는 집합의 기준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0보다 작은 자연수는 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0보다 작은 자연수는 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참거짓이 명확하죠? 그럼 이것도 명제예요. 참인 명제인 겁니다. 아니, 거짓인 명제인 겁니다. 0보다 큰 자연수는 유한하다. 자연수는 무한하죠. 그러니까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1과 3 사이에는 자연수가 존재한다. 참이죠. 참인 명제입니다. 명제는 뭐라고요? 참거짓을 떠나서 명확하게 참이다 거짓이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명제입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그러면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x는 2보다 크다. 자, 근데 x에 1 넣어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x에 1 넣으면 1은 2보다 크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승민씨? 이 관계에 x에 1 넣으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거짓은 보통 true, false를 써서 f로 씁니다. 그 다음에 x에 3 넣어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3은 2보다 크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참이라서 보통 true라 t를 씁니다.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거짓이고요. x에 5 집어넣으면 참이 되죠. 이렇게 변수에 어떤 값을 넣냐에 따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참거짓이 바뀌는 이런 친구들을 보고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조건이라고 불러요. x는 2보다 크다. x값에 따라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어요. 저런 애들을 조건. 그렇다면 저 조건에 해당하는 애들을 모아놓을 거예요. 조건에 해당하는 애들을 모아서 x가 2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애들. x가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되고 이런 친구들을 모아놔요. 이런 친구들을 모아놨어요. 그런데 우리 특정 조건에 맞는 애들을 모아놓은 거 뭐라고 불렀죠? 집합이에요. 그럼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집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무슨 집합이냐면 저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애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그걸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진리집합은 사실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원소의 모임이에요. 이게 진리집합입니다. 그럼 사실 이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게 마치 뭐예요? 집합의 조건제시법의 그 바 다음에 오는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A라는 집합이 있는데 X바 X는 2보다 크다. 그리고 자연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조건제시법이죠? 근데 그걸 우리는 직접 적는다면 3, 4, 5, 6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됐나요? 그럼 사실 이 뒷부분이 조건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네요. 그리고 그걸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한 이 친구를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집합하고 명제는 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른 버전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집합하고 명제가 혼용되면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읽고 이해를 하셔야죠. 정석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네요. 너무 옛날 스타일이네요. 정석에 몇 페이지냐?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이건 보기만 할게요. 117페이지에 보기 1. 다음 중에서 명제인 것만을 고르세요. 얼룩소는 소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얼룩소는 소예요, 소가 아니에요? 혹은 알 수 없어요. 소죠? 그럼 얼룩소는 소가 아니다 하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미래씨, 정신 차리고.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거짓이 명확하네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가인씨, 날아다니는 거 보지 말고 선생님 기르는 거예요. 기르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선생님 애완동물인데 그걸 잡으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알 수 없어요. 순환소수는 유리수다. 맞습니다. 참인 명제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명제는 참거짓에 상관없이 참거짓을 판단할 수만 있으면 명제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오늘 왠지 아니야. 왠지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평소에도 늘 이 정도 상태였군요. 다들 의욕이 없네요. 의욕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게요. 이 부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긍정의 반대인 부정입니다. 그럼 우리 잠깐 논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까만색의 반대는 뭔가요? 까만색의 반대는 하얀색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까만색 말고 하얀색 말고 다른 색은 없나요? 남자의 반대는 뭔가요? 남자를 부정하면 뭐가 되나요? 부정이란 단어를 써보죠. 남자다를 부정하면 뭐가 되나요? 여자가 되나요? 그럼 하얗다를 부정하면 뭐가 되나요? 명제는 아니지만 잘생겼다를 부정하면 뭐가 됩니까? 생각을 해봐요. 길다를 부정하면 뭐가 되나요? 짧단가요? 부정의 개념은 반대가 아닙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예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잘생겼다. 명제는 아니지만 잘생겼다를 부정하면 잘생긴 게 아닌 나머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잘생기지 않았다가 되는 거예요. 하얗다를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얗지 않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남자다를 부정하면 뭐가 돼요? 남자가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아니면 뭐밖에 없죠? 여자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럴 땐 여자다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다. 하얗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럼
하얀 거랑 까만 거 외에 다른 색은 없나요? 아니죠. 다른 색도 있죠. 그럼 하얗다를 부정하면 까맣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개념이 두 개밖에 없을 때는 이 친구가 아니다 그럼 얘라고 이야기해도 되지만 개념이 여러 개면 이 친구가 아니라고 해서 제일 반대쪽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고요. 그럼 짝수다를 부정하면 뭐가 돼요? 원래는 짝수가 아니다인데 짝수 아니면 뭐밖에 없어요? 자연수에서 홀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홀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2의 배수다를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2의 배수가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2의 배수도 있는데 3의 배수도 있고 5의 배수도 있고 8의 배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일 거니까요. 됐나요? 그럼 방금 이야기로 수학에서의 부정은 정확하게 뭘 의미하냐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땡땡땡을 제외한 나머지라고요. 땡땡땡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명제는 집합하고 연결시킬 겁니다. 땡땡땡을 제외한 나머지. 집합에서 뭐라고 불렀나요? 땡땡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집합에서 뭐라고 불렀나요? 여집합이에요. 그래서 부정은 사실 집합에서는 무엇에 대한 개념하고 똑같다고요? 여집합의 개념과 같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호로는 명제에서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물결로 씁니다. 물결로 써요. 그리고 P라고 적어요. 그럼 P는 요건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읽을 때 not P라고 읽고요. P의 부정입니다. 그럼 의미는 뭐라고요? P가 아닌 나머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정은 반대의 개념이 아닙니다. 수학에서 부정의 개념은 뭐라고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명제 P 있는데 X가 조건이네요. X가 2보다 크다. 이걸 부정할 거예요. not P를 할 겁니다. 그럼 2보다 크다를 부정하면 뭐가 돼요? 2보다? 이거 대답해 주세요. 2보다 크다를 부정하면 뭐가 됩니까? 2보다 크지 않다예요. 그럼 대소관계는 3개가 있습니다. 크다, 작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같다. 근데 크다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의미로는 X는 2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기호로 표현하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2보다 크다를 부정하면 작다가 아닌 겁니다. 크다의 반대는 작다가 아니에요. 크다의 부정은 작다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Q라는 명제가 있어요. X는 3이에요. not Q는 뭐가 될까요? 3이다를 부정하면 뭐가 됩니까? 3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다 또는 같다를 한꺼번에 합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지 않다,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죠. 붙여놓고 가볼까요? 중요한 이야기. 모든 그리고 어떤. 모든과 어떤에 대한 내용입니다. 2명 있어요. 2명 있어요. 남자, 여자가 있는데 그 2명을 남녀를 어떻게 배치를 할까에 대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번 위치, 2번 위치에 올 수 있는 건 남자가 오거나 혹은 남자, 여자가 오거나 여자, 남자가 오거나 여자,
여자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 외에 없어요. 두 군데 위치에 남녀를 배치하는 방법은. 맞죠? 다른 경우 없습니다. 자, 이랬는데 모든 사람이 남자다.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남자다. 이게 P라는 명제예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됐나요? 됐죠? 그걸 부정할 거예요. not P예요. 자, 그러면 모두 남자다를 부정하면 모두 여자다가 아니라고요? 부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제외한 무엇? 나머지라고요. 그럼 이걸 부정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여자다 하면 얘만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개는 표현하지 못한 거죠. 그럼 우리 P, 모든 사람은 남자다를 부정하면 하나, 둘, 셋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해결이 됩니다. 남자가 아니면 뭐밖에 없다고요? 여기선 두 개밖에 없으니까 여자가 되겠죠? 그럼 결국 어떤 사람은 여자다라고 해요. 여기에 여자 있나요? 여기에 여자 있나요? 여기에 여자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남자다를 부정하면 어떤 사람은 여자다가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겠어요? 모든과 어떤은 부정관계에 있습니다.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는 거고요.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땡땡땡이 붙어 있는 경우 있죠? 모든 땡땡땡이 붙어 있는데 이게 참이 되려면 늘 성립해야 됩니다. 반대로 이게 거짓인 걸 확인하려면요. 거짓인 걸 확인하려면 반례가 존재함을 보이면 돼요. 반례는 반대되는 예입니다.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이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못 찾으면 어쩔 수 없이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이라는 표현은요. 참이 되려면 만족하는 게 한 개라도 존재만 하면 됩니다. 만족하는 값이 한 개라도 존재하면 참이에요. 한 개 찾으면 더 이상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참인 겁니다. 그럼 이 친구가 거짓임을 확인하려면 반대예요. 늘 안 된다를 보여야 돼요. 되는 게 없다고요. 이 친구를 만족시키는 게 하나도 없을 때 이 친구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늘 성립, 늘 안 된다. 반례가 존재하면 거짓인데 한 개라도 존재하면 참이다. 서로 무슨 관계라고요? 부정관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통 모든 땡땡땡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문제를 어떤 땡땡땡으로 바꿔서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음을 보이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다의 부정은 모든 사람은 여자다가 아닙니다. 됐나요?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이야기, 아까 부정에 연결되는 형태로 모든하고 어떤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고요. 마지막 이야기 해보죠.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요. 가정과 결론입니다. 가정과 결론이에요. 가정과 결론이고 가정과 결론은 조건 두 개를 연속으로 씁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요. 앞에 있는 친구를 가정, 조건이에요. 뒤에 있는 친구를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면 명제가 됩니다. 명제가 돼요. 땡땡땡이면 땡땡땡이다.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P는 X는 1이에요. 그 다음에 Q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가정하고 결론이 되냐면 P면 Q이다. 자, 이면 우리말이죠.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면 됩니다. 한 줄짜리. 그럼 이걸 풀어서 쓰면 X는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가 됩니다. 아이고, 부 바뀌었네요. 미안해요. 이렇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X는 1이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여러분, X가 1이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나요? 즉, 이 방정식에 1 넣으면 되나요? 되죠. 그럼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렇다는 가정하에 이렇다는 결론이 성립하네요. 참이에요. 그리고 형태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 얘는 풀어서 적어보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이라 얘랑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건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1이에요. 그럼 놓고 보시면 얘가 얘를 포함하는 구조로 간다는 거죠. 이 친구가 이 친구보다 더 큰 범위입니다. 맞습니까? 결론이 더 커야죠. 결론이.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우리 집합에서 이야기를 놓고 본다면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얘면 이거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거면 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말이 개 이상하죠? 자, 키가 크다 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모델이다가 있어요. 모든 모델들은 키가 크죠. 키가 크죠. 그러면 모델이면 키가 크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근데 키가 크면 모델이다. 키 큰 사람 중에 모델이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가정 결론이면 맞아요. 결론이 더 넓은 범위, 얘를 포함하고 있으면 맞습니다. 근데 가정 결론이면 아닌 친구들도 존재한다고요. 결론하고 가정 중에 누가 더 커야 된다고요? 가정이 결론보다 더 작은 안에 포함되는 구조여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론이 가정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 우린 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죠? 됐죠? 자, 그럼 이렇게 가정과 결론 형태로 명제를 만들 수 있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집합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저 이야기의 마지막 여기 대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명제와 집합입니다. 명제와 집합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아씨, 육세아씨, 정신 차리시고. 자, 명제에서 소문자 P 또는 소문자 Q 있죠? 그럼 그 친구들을 집합 형태, 정확히는 진리집합입니다. 진리집합으로 이야기하면 라지 P, 라지 Q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not P 있었죠? 아까 저 물결무늬 not이 뭘 의미한다고요? not이 뭘 의미해요? not이 뭘 의미해요? not이 뭘 의미해요? not이 뭘 의미해요? not이 뭘 의미합니까? 부정이라고요. 부정이면 집합으로 표현하면 아까 땡땡땡을 제외한 나머지였으니까 P의 여집합이 됩니다.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하나 더 해볼까요? P 그리고 Q예요. 그리고로 연결했다고요. 우리 집합에서 그리고로 연결하는 건 뭐였나요? 합집합, 교집합 중에 교집합이죠. 그래서 P 교집합 Q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P 또는 Q 이렇게 적는다면 이건 뭐가 됐어요? P 합집합 Q가 되는 거죠. 됐나요?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모르간의 법칙 기억납니까? P 교집합 Q가 있는데 그거의 여집합이에요. 그럼 왼쪽은 P 그리고 Q예요. 안에 있는 거. 근데 그거 여집합이죠. 이거 앞에
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하면 P 여집합, Q 여집합 됐었죠? 그리고 교집합은 여집합 시면 합집합으로 바뀌었죠. 이거는 왼쪽에 표현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P의 여집합, not P. Q의 여집합, not Q. 그 다음에 합집합이죠? 또는으로 연결된다고요. 방금 이야기로 알 수 있는 거 있네요. 그리고를 부정하면 뭐가 됩니까? 또는이 되는 겁니다. 또는을 부정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리고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나요? 그럼 여기 있던 친구야. 여기 있던 친구인 저 밑에다 같이 적어주세요. 지금 공간이 없어서 옆에다 적는 건데. 자, P이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에요. P이면 Q이다가 참이죠? 그럼 Q가 P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결론이 가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집합으로 표현한다면 Q가 P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이런 거 보고 뭐라고 불렀나요? P는 Q의 무슨 집합? P는 Q의 무슨 집합이라고 불러요? 세아씨, 욱세아씨, 뒤에 문 좀 닫아줄래요?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선생님 목소리가 많이 돌리죠? 근데 선생님 목소리 톤을 바꾸면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 소리 안 낼 테니까 해주세요. 자, P랑 Q가 이렇게 돼 있으면 P는 Q의 무슨 집합이라고 불러요? 부분집합이라고 부르죠. 부분집합이 사실은 가정결론 형태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정결론 형태가 참이죠? 그럼 우리 한나 쓰고 참이라고 적는 거, 참도 우리말이잖아요. 이걸 수학의 기호로는 두 줄을 쓰고 표시한다면 사실은 참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줄, 두 줄을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한 줄이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음 상태고요. 두 줄이면 참인 걸 의미하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렇게 참이라면 포함관계가 무엇이라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부분집합이 사실은 가정결론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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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명제와 집합 사이를 왔다 갔다 했고요. 오늘의 마지막 내용, 역,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와 대우까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5분이면 됩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자, P면 Q이다. 한 줄이죠?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참인지 거짓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꿉니다.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꿔서 Q이면 P다라고 적어요. 그럼 이렇게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는 거,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역이라고 부릅니다.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면 역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네. 우리 사자성어 중에 상대와 나의 위치를 바꿔서 생각하는 거, 역할을 바꿔서 생각하는 걸 뭐 역지사지라고 하죠. 그 역이 뒤집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정에선 삭제됐지만 다를 이자를 써서 다르다, 부정한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도 부정하고 이것도 부정합니다. 그러면 not P면 not Q이다 이렇게 적어요. 이걸 우린 E라고 부르는데 교육과정에서 삭제됐어요. 근데 뭘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친구를 똑같이 이 형태를 취해 볼게요. 즉 여기를 부정할 겁니다. not Q이면 not P다. 이거 중요하니까 이건 다른 색. not Q이면 not P다가 돼요. 맞죠? 맞죠, 승민아? 정신 차려. 자, 그럼 얘랑 얘의 관계를 놓고 보니까 두 친구의 위치를 뒤집은 겁니다.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뒤집는 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역이라고 부릅니다. 목소리 좀만 크게 할게요. 승민이가 너무 자는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예요. 이렇게 해도 여기입니다. 일부러 사각형으로 만들었어요. 얘의 역형태가 얘고요. 얘의 역형태가 얘입니다. 이거의 이 형태가 얘고요. 이거의 이 형태가 얘예요. 됐죠? 자, 그러면 얘랑 얘의 관계를 놓고 보면 어떤 친구를 역하고 이 또는 이하고 역한 관계죠. 역과 이를 동시에 하는 이런 관계를 우리는 특별히 용어를 붙여줍니다. 자주 쓸 거거든요. 대우라고 불러요. 대우는 역과 이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 보세요. 이 친구의 역을 하고 이를 한 게 얘죠. 그럼 사실 이렇게 둘 관계도 대우인 겁니다. 관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대우가 왜 중요한지, 여기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 이야기는 무슨 의미인지는 이야기 드렸고요. 여기 이걸 배우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이건 나중에도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의 참 그리고 거짓은 일치합니다. 원래 명제 참이죠? 대우도 참입니다. 대우가 참이죠? 원래도 참이에요. 원래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고요. 대우가 거짓이면 원래도 거짓입니다. 원래가 참이라고 여기 참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어요. 관련이 없습니다. 원래가 참이라고 이가 참인지 거짓인지, 원래가 거짓이라고 참인지 거짓인지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랑 이 친구 또는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대우 관계이기 때문에 둘이 참거짓이 동일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에 대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거 지울게요. 예시를 보여드리면요. 아까 적은 것처럼 x는 1이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자, 이거 참인 명제였었어요. 아까 보여드렸죠, 참인 거? 자, 이거 뭐부터 할 거냐면 역부터 구해보자. 역은 뭐라고요? 위치 바꾸는 겁니다. 위치 바꾸는 거라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이면 x는 1이다.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나요? 아니죠. 얘는 뭐랑 뭐예요? 얘는 사실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에요.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럼 뭐라고요? 거짓입니다. 거짓. 그래서 이거는 역을 취했더니 거짓이 되었어요. 역 취했는데 참인 경우도 있습니다. 상관없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제 대우를 할 겁니다. 대우는 뭐라고요? 이 친구의 역을 취한 다음에 그걸 부정해야 돼요. 그럼 이거 부정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아니다. 세아야, 정신 차려. 그럼 x는 1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해볼까요? 우리 이걸 부정하자고요. 같은 의미니까요. 이걸 부정하자고요. x는 1이다 부정하면 뭐 돼요? x는 1이 아니다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3이다를 부정하면 x는 마이너스 3이 아니다가 되고요. 아까 또는을 부정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입니다. 또는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리고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이 친구를 포함하나 확인할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친구를 포함한다면 참일 거고 우리 이야기로는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무조건 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요거 그려보면 x는 1이 아니다죠? 그럼 1 제외한 나머지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1도 아니고 마이너스 3도 아니어야 돼요.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도 빠지고요. 1도 빠집니다. 그럼 얘가 얘에 비해 마이너스 3을 더 가지고 있죠. 나머지 부분 완전히 똑같고요. 그럼 이 친구가 이 친구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됐나요?
되었나요? 이건 보기만 하세요. 이게 아까 이야기한 명제 집합이라고요. 같은 거예요. 이 친구의 대우를 써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참이니까 이것도 참이에요. 그럼 이걸 다시 명제로 바꿔보죠. 명제래. 집합으로 바꿔보죠. 이렇게 됩니다. 맞죠? 오늘 풀었던 문제 중에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배우고 나면 조금 더 쉽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게 사실은 이겁니다. 명제와 집합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10분 쉬었다가 문제 2개 정도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 정석 보겠습니다. 정석 126페이지 보세요. 126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집합 U에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집합 PQR이 있는데 세 PQR은 명제 PQR의 진리집합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PQR의 기본적인 형태를 그려냈는데 P합집합 Q, P합집합 Q면 이만큼입니다. 근데 P합집합 Q가 이만큼인데 이만큼이 Q랑 같대요. P랑 같대요. P 뒤꿈친 여기랑 같대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이 비어있고 이 부분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Q 교집합 R이 공집합이래요. Q랑 R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여기 부분이 공집합이네요. 됐죠? 자, 알아보기 쉽게 다시 한 번만 그려볼까요? 여기 P, 여기 Q, 그리고 여기 R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 있는 이야기로 여기 공집합, 여기 공집합, 여기 공집합이에요. 됐나요? 그럼 Q는 요 안에 들어와 있네요. Q는 요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럼 P가 Q를 포함하고 있다고요. P가 Q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정결론 형태 명제로 바꾼다면 Q이면 P다가 참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참이 아닌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Q이면 P이다. 1번 나왔죠? 참이에요. 그럼 우리 대우를 활용한다면 이게 참이면 당연히 이 친구의 대우인 not P이면 not Q이다도 참이 됩니다. 대우예요. 대우 참입니다. 그럼 not Q이면 not P이다. 문제는 없네요. 문제는 없어요. 그럼 2번 보시면 R이면 not Q이다 있죠? R이면 not Q이다. 집합으로 바꿔볼까요? R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R은 여기 있어요. R은 여기 있고요. Q의 여집합, Q는 여기 있죠. Q는 여기만 있네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면 Q의 여집합은 여기죠. 여기에요. 그 안에 R이 들어오네요. 그죠? Q의 여집합에 R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 맞는 겁니다. 참이에요. 그 다음에 P이고 Q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이면 not R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P이고 Q니까 P 교집합 Q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친구가 포함되냐고요. 어디에? R의 여집합에 포함되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R의 여집합은 R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R을 제외한 나머지 이거 바깥 부분 요만큼이죠? 요만큼입니다. 근데 P 교집합 Q는 여기죠.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럼 P 교집합 Q가 R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P이고 Q 아니네요. R이네요. P이고 R 그 다음에 not Q예요. 역시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P와 R의 교집합이 포함되냐 Q의 여집합이에요. P와 R의 교집합은 여길 말하네요. 여길 말하죠. 그게 Q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들어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참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P 또는 Q라고 되어 있고요. P 또는 맞죠? Q.
그러면 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P와 Q의 합집합이 포함되냐 R에라는 겁니다. P와 Q의 합집합은 이겁니다. P와 Q의 합집합은 요만큼이에요. 어차피 공집합이라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그게 R에 포함되냐라고 했는데 R은 여기밖에 없죠. R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 때문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건 틀린 겁니다. 명제랑 집합은 형태만 다르지 같은 이야기라고요. 그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에 대한 내용을 가정과 결론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 문제 7-7번 보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기본 문제 7-7번 보시면 참인지 거짓인지가 명확하게 나온 문장이 있네요. 다음 두 문장이 모두 참이다 라고 가정을 해버렸습니다.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온다. 뭐뭐뭐이면 뭐뭐뭐이다. 가정과 결론 형태네요. 앞에 있는 게 날씨가 춥지 않으면이에요. 날씨가 춥지 않다. 요거면 두 번째는 제비가 돌아온다예요. 자, 그러면 뭐를 명제로 잡을래요? 어떤 걸 P로 잡을까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걸 P로 잡든지. 날씨가 춥지 않다를 P로 잡을래요? 날씨가 춥다를 P로 잡을래요? 예서씨, 날씨가 춥다를 P로 잡을래요? 춥지 않다를 P로 잡을래요? 예서씨, 춥다를 P로 잡을래요? 춥지 않다를 P로 잡을래요? 춥지 않다를 P로 잡아요. 그러면 P는 춥지 않다예요. 그러면 not P는 춥다가 되겠죠. 그렇죠? 춥지 않다가 않다니까 춥다가 되는 겁니다. 제비가 돌아온다를 Q라고 할게요. 제비가 돌아온다. 132페이지 보세요. 정석. 자, 그 다음에 봄이 오면 봄이 온다. 꽃이 핀다요. 그러면 봄이 오는 걸 R, 그 다음에 S를 꽃이 핀다로 하죠. 자, 그럼 지금 있는 친구들을 명제 형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제비, 날씨가 춥지 않으면 P면 참이라고 그랬으니까 두 줄 Q이다. 그 다음에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가 하래요.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 뭐예요? R이면 S임이 참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R이면 S가 아니죠. 미안해요. R이면 제비가 돌아온다. Q임이 참이었으면 좋겠다고요. 됐나요?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건 뭐예요? R이면 S라는 걸 알고 있고요. Q가 되기 위해선 P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럼 R이면 Q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됨을 보이면 되겠죠. S이면 P인 걸 보인다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큰 거라고 그랬어요. 큰 Q 안에 P가 있는데 P 안에 S가 있고 S 안에 R이 있는 구조라고요. 이런 구조를 보이면 된다고요. 그러면 R이면 Q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S이면 P다를 확인하면 돼요. 근데 이게 참이면 뭐도 참이라고 그랬어요? 이거의 대우 형태인 not P면 not S도 참이다. 그럼 이걸 확인하든 이걸 확인하든 하면 됩니다. S가 뭐였죠? 꽃이 핀다. P는 뭐였죠? 춥지 않다. 그럼 꽃이 피면 춥지 않다. 이걸 확인하시든지 아니면 not P, 추우면 not S, 꽃이 피지
않는다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뭐 했어요? 날씨가 추우면 꽃이 피지 않는다. 5번이 있죠. 됐죠? 대우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무조건 참입니다. 됐죠?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서운합니다. 선생님 수업이 그렇게 졸리다니. 시험 볼 겁니다. 책상에 있는 거 집어넣으시고요.